직장을 떠난 첫날 아침, 평생 처음으로 알람 없이 눈을 떴다는 사실에 기분이 묘했다고 합니다. 이제 내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 4시간은 생각보다 길고 낯설고 때로는 두려웠습니다. 퇴직 3개월 차인 62세 박모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장 다닐 땐 하루가 너무 짧았어요. 회의, 보고서, 거래처 미팅 정신없이 살았죠. 근데 퇴직하고 나니까 하루가 왜 이렇게 길죠? 시계를 봤는데 아직 오전 10시더라고요. 많은 은퇴자들이 비슷한 말을 합니다. 퇴직 후의 하루는 시간의 풍요가 아니라 의미의 결핍으로 다가온다고요. 경제적 준비보다 더 어려운 건 시간을 견디는 힘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계획을 세웁니다. 여행 다니고 친구 만나고 운동하고 책도 읽겠다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입니다. 여행은 한두 번이면 지치고 친구들은 각자 사정이 있고 책은 집중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출근이라는 리듬이 사라지면 하루의 중심이 없어집니다. 그 빈자리를 메우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목적 상실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한평생 일을 통해 정체성을 쌓은 사람이 그 일을 잃었을 때 생기는 공허감이죠. 특히 한국의 5060대 남성에게서 두드러집니다. 직장은 단순한 수입원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이유였던 겁니다. 60대 후반 김 선생님은 교직에서 정년 퇴직한 뒤 처음엔 여유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자 매일 오후 3시만 되면 불안감이 몰려왔답니다. 그 시간쯤이면 늘 교무실에 있었거든요. 아이들 종례 준비하고 다음날 계획 세우고. 그게 사라지고 나니 나도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는 결국 지역 복지관에서 공부방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봉사도 일이에요. 출근할 이유가 생기니까 다시 하루가 짧아졌어요. 이 말 속에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퇴직 후의 핵심은 일의 유무가 아니라 하루를 설계할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재정적인 부분도 이 긴 하루에 영향을 줍니다. 퇴직 직후에는 퇴직금과 연금이 있으니 여유롭습니다. 하지만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 하루하루가 불안해집니다. 한 달에 한 번 카드값 결제 알림이 뜰 때마다 내 돈이 줄고 있다는 실감이 들죠. 그때부터 사람들은 돈보다 시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돈은 아직 남았지만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서울에서 35년 직장 생활 후 은퇴한 64세 조모 씨는 퇴직 후 한동안 카페를 전전했다고 합니다. 커피 마시고 신문 읽고 있으면 시간 잘 갈 줄 알았어요. 근데 11시쯤 되면 이미 다 한 거예요. 오후가 너무 길어요. 그는 결국 주 3일 근무의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하루가 덜 길어져서 좋아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퇴직 후 무료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년의 시간은 의미의 재구성의 문제입니다. 젊을 땐 회사가 내 시간을 설계해줬지만 이제는 내가 내 시간을 설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퇴직 후의 첫 번째 과제이자 가장 어려운 숙제입니다. 사회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함께하던 동료들은 서서히 멀어집니다. 그들과의 대화 주제는 줄고 점점 연락이 뜸해집니다. 그 공백을 채울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취미 모임이나 복지관 활동도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고 심지어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걸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관계의 재건 없이는 하루를 버틸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혼자 밥 먹는 횟수가 늘수록 삶의 활력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은퇴 후 하루가 길다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때 그 길이는 공허로 느껴지고 의미를 담을 때는 자유로 변한다는 겁니다. 퇴직 후 첫 해를 버텨낸 사람들은 대부분 말합니다. 이제야 내 인생의 리듬을 찾았다고. 하루를 계획하는 힘, 사람을 만나는 습관,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다시 찾았을 때 그 긴 하루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요. 결국 은퇴 후에 진짜 적은 돈이 아니라 시간의 방향성입니다. 시간을 설계하는 사람은 하루가 짧고 시간에 끌려가는 사람은 하루가 길게 느껴집니다. 하루가 너무 길다고 느껴질 때 그건 인생이 멈춘 게 아니라 이제 스스로 다시 설계할 차례라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퇴직 후 진짜 두려운 건 시간이 많아진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사실이니까요. 퇴직 후 하루가 이렇게 길 줄 몰랐다는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다.
그것은 인생의 한 장이 끝나고 다음 장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를 때 나오는 인간의 본능적인 혼란의 표현이다. 우리는 평생을 일이라는 구조 안에서 살아왔다.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해야 할 이유가 있었고 하루가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그러나 그 구조가 사라지는 순간 시간은 갑자기 낯선 존재가 된다. 더 이상 시계가 우리를 이끌지 않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사람은 시간과 싸우게 된다. 퇴직 후의 하루는 자유가 아니라 방향을 잃은 공간이 된다. 한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다. 퇴직하고 나니 하루가 너무 길어요. 일할 땐 시간이 모자랐는데 이제는 시계가 멈춘 것 같아요. 그는 평생 영업직으로 바쁘게 살았다. 매일 수십 통의 전화를 받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러나 퇴직 후에는 그 모든 관계가 한순간에 끊겼다. 처음 몇 주는 그럭저럭 버텼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마음이 무너졌다. 누군가의 필요 속에 존재했던 사람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다. 그의 말 속에는 단순한 무료함이 아닌 존재의 상실감이 담겨 있었다. 이처럼 은퇴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다. 재정적 준비가 잘 되어 있어도 시간의 공허를 메우지 못하면 삶의 균형은 쉽게 무너진다. 반대로 자산이 많지 않아도 하루를 채우는 방식이 분명한 사람은 훨씬 안정적이다. 결국 은퇴 후의 진짜 경쟁력은 시간을 설계하는 능력이다. 문제는 그 능력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우리는 시간을 스스로 관리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 정해진 일정 속에서만 움직였고 그 리듬이 사라진 순간 자신을 잃었다. 심리학자들은 은퇴 후 1년을 정체성 재구성의 시기라고 부른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20년의 삶이 달라진다. 어떤 이는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지만 어떤 이는 그 길어진 하루 속에서 점점 자신을 잃어간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의미의 보골력이다. 다시 말해 내가 왜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찾아내는 힘이다. 그 이유가 사라지면 시간은 견디기 어려운 공허가 된다. 퇴직 후 가장 흔한 오류는 이제 좀 쉬자는 생각이다. 쉬는 건 잠시의 보상이지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이 아니다. 처음엔 여행도 좋고 늦잠도 달콤하다. 그러나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무기력해진다. 해야 할 일이 없는 상태는 자유가 아니라 방향 상실이다. 매일의 구조가 무너지면 인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불안을 느낀다. 이 불안은 재정적 불안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통장 잔고는 줄지 않았는데 마음의 체온이 서서히 내려간다. 반면 새로운 일이나 작은 역할을 찾은 사람들은 다르다. 예를 들어 65세에 퇴직한 전직 회계사는 지역 복지관에서 노인 대상의 세금 상담을 맡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엔 봉사라 대단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스스로 놀랐어요. 다시 내 일상이 생겼구나 싶었죠. 그에게 봉사는 수입이 아닌 리듬이었다. 삶의 리듬을 되찾는 순간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는 단지 일의 유무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을 때 의미를 느낀다. 은퇴는 그 연결이 끊어지는 사건이다. 직장이라는 사회적 무대에서 퇴장하면서 동시에 인간관계의 절반을 잃는다. 문제는 그 자리를 새로운 관계로 채워 넣지 않으면 고립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우울감을 경험한다. 그리고 그 우울의 대부분은 할 일 없음보다 만날 사람 없음에서 비롯된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회복력이다.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선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을 낮추고 낯선 공간으로 들어가는 용기다. 동호회나 복지관, 지역 커뮤니티 같은 곳은 그런 회복의 출발점이 된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다. 하지만 그 어색함을 견딘 사람이 결국 관계의 온기를 되찾는다. 재정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은퇴 후에는 돈보다 지출의 구조를 관리해야 한다.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소비 패턴이 그대로라면 불안은 커진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는 시간의 속도와 직결된다. 잔고가 줄어들수록 하루는 더 길고 무겁게 느껴진다. 반대로 소비를 통제하고 지출의 리듬을 안정시키면 마음의 리듬도 함께 안정된다. 결국 재정의 문제도 시간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돈은 시간을 사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퇴직 후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목표를 축소시킨다. 예전처럼 큰 성취를 좇지 않는다. 대신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채우는 데 집중한다. 매일 오전에 동네를 걷고 오후에는 독서를 하거나 봉사를 한다.
일정한 리듬이 생기면 하루는 다시 짧아진다. 반면 계획 없는 하루는 늘어진다. 무엇을 하든 스스로 정한 목적이 있다면 그 시간은 견딜 수 있다. 은퇴는 그래서 소유의 시대에서 의미의 시대로의 전환이다. 시간을 견디는 법을 배운 사람은 늙지 않는다. 그들은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작은 성취에 기뻐하며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다. 반대로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나이를 먹지 않아도 늙는다. 그들에게 하루는 너무 길고 밤은 더 외롭다. 결국 은퇴 후에 진짜 노화는 몸이 아니라 시간을 잇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당신은 퇴직 후의 하루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가? 돈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시간의 주권을 되찾는 일이다. 하루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자유로운 은퇴자다. 교훈은 분명하다. 은퇴 후의 시간은 우리에게 벌이 아니라 선물이다. 문제는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를 뿐이다. 하루가 너무 길다고 느껴질 때 그건 인생이 멈춘 게 아니라 아직 새로운 의미를 찾지 못했다는 신호다. 시간을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열린다. 직장이 설계해 주던 리듬이 사라진 자리에 이제는 내가 만든 리듬이 들어설 차례다. 은퇴 후에 하루가 다시 짧아지는 그날 우리는 비로소 사는 법을 다시 배우게 될 것이다.